가족 양육지원 사업 담당자로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신지희 대리입니다. 올 2월부터 여러분들을 실무자분들을 만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실무자분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면대면으로 얼굴을 뵙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또 올라오실 필요 없이 그런 수고로움 없이 또 각 기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화로만 항상 들렸던 제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 신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우리 센터의 미모 담당이신 놀라겠는데. 강지연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아동지원 팀장 강지연입니다. 화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려운 시기에 다들 정말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새롭게 그 사업팀으로 합류하게 된 동구장애복지관 분들도 화면으로나마 먼저 인사드리고요. 추후에 또 얼굴 뵙고 좋은 나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 또 저희가 올해 선생님들과 이 사업을 잘 풀어가기 위한 어떤 대안들을 이 안에서 함께 만들고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하면 아마 꽉 채우고 있을 것 같거든요. 미모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욕할 것 같아요. 센터 이상한 사람들 몇 있냐. 목소리가 작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목소리 잘 크게 들리시나요? 네. 실시간 이제 응대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0년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상반기 사업 운영 간담회를 시작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 운영의 현황의 주요 사업 안내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질의응답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겠는데요. 이제 들리시나요? 좀 잘 들리시나요? 네. 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배정받은 아동 수가 4,005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014명이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8%가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아동이나 돌보미 선생님들이 이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의 연계율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연계율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필요한 이제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공백들을 메워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봄 서비스의 주 이용자들의 주 양육자의 그 장애 유무 현황을 보니까요. 장애가 있는 주 양육자가 150명이 이용을 하셨고, 장애가 없는 가정에서 이제 2,954명이 이용해서 95%가 이제 장애가 없는 가정이었고, 그러니까 주 양육자의 장애가 있는 가정은 5%만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돌봄의 공백이 많이 발생될 때일수록 주 양육자의 또 장애 유무 현황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의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도 돌봄 서비스가 우선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침에도, 사업 지침에도 그 돌봄 서비스의 그 우선 지원 대상자가 주 양육자의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 주 양육자의 장애가 있는 가정에 먼저 우선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프로그램이 이제 6건의 21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요. 프로그램 진행된 걸로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 2건, 그 다음에 상담 프로그램이 1건, 그리고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3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자조 모임은 이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면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역은 지금 부산,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4곳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도 어떻게 그 집단 프로그램이 어려운데 진행이 되었을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적을 파악을 해봤을 때 가정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 이렇게 놀이 문화를 제공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 집은 놀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할 수 있게끔도 했기 때문에 꼭 모이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진행이 된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떻게 집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할 수 있는가도 같이 모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보도 좀 공유를 해주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 이용 가정은 538명으로 508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활동 현황을 보면요. 올해 2020년도 4월까지 2034명이 활동을 하셨고요. 성별로는 여자가 1990명, 남자가 44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령으로는 40에서 49세가 653명으로 32%를 좀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54세가 455명으로 22%. 그 다음에 55세에서 59세가 385명으로 40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에서 65세가 306명으로 활동을 하셔서 40세 미만이나 65세 초과자가 좀 가장 적게 활동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020년도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의 주요 사안으로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입니다. 아동 1인당 19년도에는 6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120시간이 증가되어서 연 72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특별한 경우는 그 한부모라든지 맞벌이 가정으로 인해서 돌봄이 많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선정 가정이 720시간을 쓰지 않고 자녀 시간을 남기고 이제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에는 그 자녀 시간을 신규 가정으로 추가 선정하여서 지원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배정량보다 초과로 신규 가정을 선정을 하여도 되고요. 아니면 자녀 시간을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맞벌이 가정 아니면 주 양육자가 그 장애 가정 등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100시간이었어요. 근데 올해 720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서 월 제한 시간도 120시간으로 20시간으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120시간 초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서. 그럴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시에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받아서 작성 보관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업 지원 기관인 저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에 월별 현황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돌보미 수당이 시간당 8,600원으로 작년보다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10,000원인데요. 시간당 단가는 8,600원이고 그 다음에 1,400원은 주휴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모든 돌봄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 8,600원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분들에게는 시간당 1,400원을 계산하셔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비 지급건입니다. 저희 지침에 보면 장거리 이동 지원금으로 건당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량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무조건 이제 건당 지급은 아니고요. 지역 상황에 맞춰서 지자체랑 협의해서 재량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좀 교통 상황이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의 범위가 넓어서 돌보미의 이동 거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좀 건당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교통 상황이 좋고, 그다음에 근거리로 뭐 연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장거리 이동 지원금으로 해서 그 연계 건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상황은 지자체랑 협의해서 그 지자체와 협의한 기준을 명확히 한 그 문서를 보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갈 때에 그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꼭 협의하셔서 또 협의한 문서를 보관해 주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아 돌보미의 학교 파견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데요. 장애아 돌보미의 학교 파견이 학교장애 요청 공문이 있을 시에는 파견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복지부와 협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별도의 공문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침 안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복지부가 지자체와 그다음에 저희를 통해서 별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 지금은 학교장애 요청 공문을 받고 학교에 돌보미를 파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아 돌보미의 병원 파견이 있는데요. 장애 아동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파견이 되는 업무는 간병인의 업무다라는 이야기 논의가 된 바가 있어서 장애아 돌보미의 파견이 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협의를 하면서 장애 아동의 가족의 일상적 이제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정상적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 아동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12월 17일 사업보고대회 때도 안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아 돌봄이 이제 자격 기준을 보겠습니다. 우선 참가 대상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이 가능한 자인데요. 그 결격 사유는 이제 아이돌봄 지원법에 준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는 의료기관의 발행 진단서나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사업 시행기관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자, 피한정 후견인 아니면 파산자로서의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니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아니면 금고 이상의 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거나 유예 기간 중인 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위반한 분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직접 이제 시행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3번에서부터 7번까지의 내용은 시도에 요청을 하셔서 시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파산자로서의 복권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5번에서 7번의 항목을 요청을 하셔서 확인한 후 기간에 각각 개개인 돌보미 선생님들이 결격 사유가 있음이 없음을 알려서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결격 사유 항목이 8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비스 대상 장애 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는 돌보미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서비스 대상의 장애 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가 돌보미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해당 장애 아동의 돌보미는 할 수가 없고 타 장애 아동은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예 돌보미로서 활동 자체가
제한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좀 그 결격 사유가 완화가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그 수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의 공백을 이렇게 메울 수 있도록 좀 돌봄이 확대를 위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돌보미는 볼 수 없고 돌보미로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타 장애 아동만 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서 그렇게 연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돌보미의 이제 양성 교육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면접 완료 후에 결격 사유 조회를 마친 후 돌보미 후보자는 사업 수행 기간에서 시행하는 돌보미 양성 교육을 40시간 또는 우대자는 이제 20시간을 이수한 후에 활동 실무 오리엔테이션 2시간을 거쳐야 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서비스가 중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돌보미 선생님들이 확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활동을 하시기가 좀 두렵다라고 하신 돌보미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돌보미 수급을 좀 높여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변경된 사항이 면접 완료 후 결격 사유 조회를 마친 돌보미 후보자는 활동 실무 오리엔테이션 먼저 2시간을 거친 후 돌보미로 활동을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파견, 이제 후 교육의 제도를 이용한 건데요. 단 이제 2020년 7월 31일까지 4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에 해당 돌보미는 양성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수행 기간 평가 시 11월에 신규 돌보미 양성 교육 수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3월 13일에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참고하셔서 신규 장애아 돌보미의 양성과 파견 절차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돌보미 양성교육 커리큘럼은 지금 기존대로 이렇게 17과목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실무 오리엔테이션 2시간까지 맞춰서 총 42시간, 그다음 우대자는 22시간의 교육을 마치셔야 합니다. 네, 교육 시간, 그러니까 양성 교육 내용별로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가랑을 다녀보니까 양성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활동 실무 오리엔테이션이 좀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서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우대자가 이수해야 될 그 양성교육 내용과 그다음에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주요 사안을 또 보시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보미 보수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기관에 등록된 장애아 돌보미 모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활동 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 활동 6개월 후부터 교육 대상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은 돌보미별 8시간, 그다음에 그 중에서 7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지만 돌보미로서의 자격 유지 조건이 되고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르게 한 가지 완화된 조건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겸직자인 활동 보조인이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이제 겸직자로 활동하시는 돌보미들은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올해 해당 직무에서 돌봄 관련 보수 교육 이수 시 50%, 그러니까 8시간에 4시간 정도는 인정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이 꼭 돌봄 관련 보조 교육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 이수증을 증빙해 주시면 보수 교육을 50% 4시간 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겸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비율이 높다 보니까 각각의 활동 영역에서 보수교육을 받다 보니까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이긴 하니까 저희가 돌봄 관련 보수교육을 받아오면은 4시간 정도 인정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매뉴얼을 포함해서 10월까지 8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에 이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월까지 모든 교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장애아 돌봄의 기초의 이해, 그 다음에 장애아 아동의 가족의 이해, 장애 유형 및 발달 단계별 지원의 실제, 그 발달 단계 영역별 지원 실제, 장애아 돌봄 및 놀이 실제, 장애아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게 보수교육 내용을 선별하셔서 각 택일 하셔서 2시간씩 이수하셔서 총 8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좀 골고루 교육이 이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안내 및 저희가 좀 협조 요청 부분인데요. 저희 일지를 이제 돌보미 선생님들 일지를 작성을 할 때 2시간 초과하시고 30분 활동은 이제 1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네, 1시간 30분이 2시간으로 산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2시간 초과해서 30분 활동을 했을 때는 3시간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2시간 미만의 활동은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음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저희가 일진 점검을 갔을 때 1시간 30분인데도 2시간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30분은 안 되고 꼭 2시간 초과일 때 30분만 1시간으로 산정이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이동 지원 등으로 2시간 미만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 등하원을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오전과 오후의 합산 시간이 2시간 이상이어야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작성이 있는데요. 이제 매월 실적을 작성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는데, 저희가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엑셀로 실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적을 실수로 좀 수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임의적으로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7개 기관을 다 실적을 합산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실적을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전월과 좀 맞지가 않아서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서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 실적을 꼭 수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저에게 좀 연락을 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주요 사안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사업의 운영과 이제 건의 및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남에서 우선 코로나19의 지침에 종사자 감염 시 대체 인력,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돌보미에게도 적용이 가능한가, 유급휴가. 지금 돌보미 선생님들이 유급으로 이제 돌보미 선생님들이 이제 감염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 유급으로 휴가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돌보미 선생님들은 지금 활동하고서 시간당으로 수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연계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유급 휴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좀 고용노동부와 또 복지부하고 좀 상의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좀 상의를 하고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북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서비스 중단 가정도 많지만 맞벌이 가정 내에서는 가정의 돌봄도 많다고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선활동 후 교육에 대한 제도도 좀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연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교통비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한 공문서가 매년 있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변경이 되지 않으면 매년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 한번 정해진 내용으로 뭐 2019년도에 저희가 교통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는데 2020년도에도 변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문서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새롭게 작성된 공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의 질문이 돌보미 학교 파견과 관련하여 학교장에 파견 요청 공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 양식도 보내주시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지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학교에 파견을 요청하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는 학교장에 공문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강원은 결격 사유 조회를 지자체에 요청드렸는데 경찰서에서 조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준하여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장애아 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관련이 없어 보여서 경찰서에서 결격 사유 조회를 해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으로는 좀 같이 하셨다. 네, 저희가 지금 장애아동 복지법 자체 안에 이 장애아 돌보미 이 양육 지원 사업이랑 발달 재활 서비스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관련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이 결격 사유에 대한 조회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폭력 경력에 대한 것 처벌에 관한 경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법을 준용해서 쓰는 걸로 근거를 찾았는데 저희가 센터 안에 있는 변호사 두 분한테 준용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쓰기가 어렵다고 지금 자문을 받은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의 먹힐지 모르겠지만 이거로라도 해서 그러니까 관련 법을 준용해서 저희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먹히는 곳이 있다면 그걸 계속 내밀어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장애아동 복지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돼서 보건복지부랑도 얘기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회에도 찾아가서 이 법과 관련된 장애아동 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상정이 안 됐어서 올해 이제 그 작업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최대한 찾아서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도 이 상황은 이야기했고 준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빨리 좀 그 준용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희도 지금 드린 상황입니다. 예. 또 이번에도 강원에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양성 교육시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돌보미 보급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오리엔테이션 2시간을 진행을 했고 7월 말까지 양성 교육을 마쳐라라고 했는데요. 양성 교육시 선활동을 먼저 하신 그분들이 2020년 7월 30일 전에 활동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근데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때 한번 관련 영상들을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 좀 참고해서라도 이거라도 최소한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비디오는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올해 발생한 거고 우리가 이제 보수 교육이나 이런 신규 양성의 교육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 관련해서는
요거 정도는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비조를 보내신 적이 있어서 기관에서는 사실은 보수교육 전에는 그게 최소 장애아동 돌보미로 나갈 때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 정도 이해는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활동을 7월 전에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질문의 요지가 양성교육을 안 한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관점인지 네네.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면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평가 때 봐야 되면 얼마나 그럼 그런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은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을 평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그거를 또 당연하게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랜 시간 그냥 당연하게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또 가는 기간도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는 상황을 충분히 배려도 하고 여건들은 하지만 그 안에서 기관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기관별 안에서의 노력들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서 볼 것인가는 차후에 논의는 해보도록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그런 공문이나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드렸던 이유는 이 정도는 해달라는 것에 대한 사전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장님 말씀은 이제 감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또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도가 있었는지의 부분들도 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결정이 되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부산에서의 질문인데요. 현재 중앙 공문에 따라서 이제 양성 오리엔테이션 저희가 이제 2시간짜리 영상 교육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리엔테이션보다는 조금 교육이 가미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서 신규 돌보미 파견 중인데 지난주 부산시에서 공문으로 현재는 집단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우니 30명 이상의 프로그램이 금지인데 이 상황일 때 어떻게 양성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죠, 팀장님. 그 저희가 이제 저희 아동팀에 양육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증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 전환교육이라는 걸 해요, 대규모로. 그래서 계속 연기하다가 한 번 교육도 한 100명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연기하다가 최근에 나온 안은 그 100명을 쪼개서 다시 교육하는 안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교육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사업이었든 이 상황 안에서 아이디어가 필요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사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문제로 계속 우리가 사업에 대한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사업기관에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저희도 그렇고 교육의 규모를 최소한 쪼개서 교육을 여러 번 해서 적은 인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저도 지난주에 다른 곳에 강의를 갔더니 건너뛰어 앉아서 40명이라는 인원을 한 공간에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넓게 공간을 잡아서 두 자리마다 한 명씩 앉도록 해서 그러니까 생활 속 안에서의 거리두기 강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것들을 봤는데 저희 사업도 안 할 수는 없고요. 신규 교육은 하셔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응용하셔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대리님이랑 한 가지 요거 고민한 거는 어쨌든 이 상황 안에서 우리도 빠른 이런 상황 안에 변화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사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강의나 이런 걸 해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부랑도 논의해봐야 되고 수행기관이랑도 논의해봐서 선생님들이 조금 대집단으로나 아니면 뭐 중간 규모 이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영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상의 강의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오늘 이 교육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 안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0명 이상의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30명 미만으로 좀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중앙 차원에서
복지부랑 협의를 통해서 그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를 조금 이제 만들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마련들도 좀 저희도 논의를 해봐서 그 결과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은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제 팀장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두 개, 30명을 두 그룹으로 만약에 나누어서 15명씩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강사분들은 초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좀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운영 안에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기관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나 관할이 아니니까 각 사업기관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업에 대한 수행을 위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속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고요. 저 하나 그 영상교육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작년에 다닐 때도 평가 다닐 때 고민이었긴 했는데 사실은 보수교육이나 양성교육 자체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저희도 봤기 때문에 좀 추후에 이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제 온라인상에 아까 얘기한 교육들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했던 거 작년에 고민했었기 때문에 올해 좀 그것들을 요 계기로 또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선생님들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 안에서 선생님들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관 안에서의 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아시니까 그 안에서 해결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저희도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질문인데 학교장 요청 공문이 학교장 승인 문서와 가름이 되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문서인지를 저희가 좀 보면 이제 가름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게 공식적인 문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꼭 공문이 아니더라도 좀 형태는 다르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남. 네, 그리고 전남에서 결격사유 조회 근거법을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어요라고 이거는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그 법을 찾아서 조항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뭐 아동복지법에서 해당 시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양육지원 사업은 저희도 뭐 그 아동 및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 뭐 이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수행 기관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부모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법이 딱 그 시설만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이나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설 해당 관련 법에 들어가는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법을 준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지금 부모회가 운영하는 곳이나 이런 데는 그 운영의 주체 자체가 어떤 복지시설 안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것을 적용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질문한 게 이게 맞다면 이제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 내에서 네, 이제 뭐 범죄나 성범죄 이런 조회가 경찰서의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부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서 법적인로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모의 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시설로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17개 기관에서 과반수 이상이 부모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기관들의 어떻게 조회를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들을 좀 찾아봤는데 변호사님들에게 이제 여쭤보니 자문을 구해보니
맞지가 않다라고 해서 지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좀 수정하는 방법밖에 개정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그 개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협조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렇게 우선은 진행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의 질문입니다. 활동 보조로 활동을 360시간 이상 하셨을 때 돌보미로 양성교육 없이 활동하다고 알고 있는데 활동 보조 선생님께서 담합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활동 보조 활동이 중단되었을 시 돌보미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의가 들어왔네요. 이제 이 질문 자체가 활동 보조인으로 활동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이제 부정 수급을 하시고 담합을 하셨던 사람이 돌보미 활동 보조인이 저희 돌보미로 제재를 할 수 있지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하셨네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복지부랑 문의를 하고 했을 때도 개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 계신 그 변호사님들께도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제한을 두고 이러한 것들은 법안이 좀 되게 많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활동 지원 사업의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활동 지원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활동에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재까지는 좀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유사한 사업에서도 할 수 없도록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런 걸 좀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예, 장기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건은 작년에도 문제가 실제 나왔던 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도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진짜로 보건복지부랑 또 얘기해보고 저희가 대안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통비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 담당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마다 교통비 관련된 의논을 해야 되는 건지 재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질의가 나와 있는데요. 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교통비 건에 대해서 그 담당자분이 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은 매번 그렇게 다시 재논의를 해가지고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울산 같은 경우는 또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교통비 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재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모든 기관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재논의는 할 필요 없고 한번 결정된 사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보미가 외국인도 가능한지 이거는 저희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나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저희도 가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도 외국인이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 노동 고용부 쪽에다 질문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취업 비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부분이어서 저희보다는 노동고용부 고용노동부인가요? 거기로 질문하시면 좀 더 정확히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그쪽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지침이 이제 활동 수칙 안에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침으로 넣어달라는 아까 수급 활동 수급 이것도 교통비권을 활동 수칙 안에 넣어달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뒤에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넣어달라는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네네. 그래서 아닌가? 부정수급을 활동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매뉴얼에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거를 이제 제한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막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인 내용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뉴얼에 넣거나 활동 지침에 넣었다고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이돌봄지원법에 저희 그 준해서 이렇게 조사를 결격 사유로 조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경찰서에서도 제한을 둔 게 이거는 아이돌봄이고 우리는 장애아 돌봄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법이 아닌데 하느냐 제약을 두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건 매뉴얼의 상이나 지침 안에 넣었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건 법안에 그러니까 어느 유사한 사업 안에서 문제가 있는 돌봄 사람은 우리 활동 돌보미로 그러니까 돌보미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그런 거에 이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넣어드리고 싶어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가요? 차별에 대한 걸로 들어가서요. 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또 되게 많이 있어요. 차별이라고. 실제 저희가 처리한 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안에서 내가 좀 더 불평등하다 이걸로 하면 이거는 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논의한 사항들이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또 변호사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있어요. 그랬을 때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얻어서 이거는 좀 저희가 게재가 어렵고 법적인 개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끝났나요? 네. 지금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재할 수 없다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수기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부정 수급에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실무자분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부정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4번? 4번 질이 뭐였죠? 4번이 이제 양성교육에 이제 못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활동 하신 분들이 7월 31일까지 교육을 마쳐야 하는데 이제 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그다음에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평가에 페널티가 없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나 기관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들도 좀 보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떠한 기준이나 방안 등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지는 지금 현재 바로 답변은 어렵고 예, 좀 논의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작년에 평가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기간 안에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가도 되게 중요한 평가의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그러니까 목표를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페널티를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할 때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갔을 때 우리는 아동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동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언제 조사했냐 했더니 2016년도에 했다. 근데 아동이 구하기 어려운 일을 2016년도 거로 현재 2019년도까지 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요소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페널티로 줄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앞서서 이제 그런 기관에서 교육이 어렵다면 그래도 돌보미는 파견해야 되고 파견을 나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관리는 기관에서 했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전문가이신 또 저희 평가위원단들이나 뭐 담당자랑 논의해서 잘 다시 추후에 기준을 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기치 않게 코로나19가 짧게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점점 또 길어지고 그다음에 좀 이태원 코로나
이제 이태원 클럽도 생기는 그런 집단 감염이 생기는 사안에서 저희도 지금 교육이 계속 연기되었다가 끝내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분들은 실상에서 돌봄 선생님들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고들을 다 또 이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감안을 하면서 같이 좀 협의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뿐만의 의견이 아니라 평가단의 위원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복지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노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양육지원 사업의 전담 인력들이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급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돼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뵀을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장애아 양육 지원 사업은 사실 오랫동안 관심받지 못하고 관리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작년에 평가하셨던 앞서 강의하신 교수님이랑도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이 사업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해서 수행기관들이 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마련하자라는 것에 대한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돌보미뿐만 아니라 수행기관에 대한 뭐 작년에 못 해드렸지만 전산과 관련된도 그렇고 이 여건 안에서 일을 수월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계속 보건복지부랑 계속 이 얘기들 건의드리고 실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계속 그 문제는 놓치지 않고 계속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급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기간 안에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관리비 증액 추경을 통한 사업관리비 증액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액을 늘려달라는 얘기신 건가? 네, 이제 올해 추경이나 이런 것도. 근데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뭐 저는 마음적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10% 삭감이고 자체 예산 안에서도 지금 예산을 다 삭감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도 사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반영안을 올리고 넣었는데 어떤 부분이 통과될지 안 할 걸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단계적 과제들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하신 여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어쨌든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있다라면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저희가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기관이 노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사업을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도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이 사업에 대한 왜 지원들이 확대돼야 되는지는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의 것들이 함께 같이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봤고 이런 것들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그것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균형이 일방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안 됐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중요성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아까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린 거고요. 뭐 올해 그래서 초반에 급하게 막 영상도 내려드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사업이 좀 더 이 기관들이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쪽에서 뭘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영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한
뭐 저희가 책임질 있는 안에서는 끊임없이 관심 갖고 뭐 저희 자문 교수님도 그렇고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가 다 애정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관심 있게 그것들을 바꿔가는 노력들은 계속 할 거라는 이야기는 드려요. 지금 사실은 하고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만큼 크게 확확 바꿔드리지 못하는 저희도 안타까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지만 요번에 저희가 기재부에 그 수행 기간의 실무자들의 수를 더 이제 그 증가시킬 수 있도록 예산안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복지부 내에서 그거를 통과했고 복지부에서도 그 입장을 이해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기재부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한 노력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추경이 어렵지만 저희가 뭐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저희가 사업 보고 대회 때는 여러분들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전산도 해드렸어요. 이런 얘기 해드리고 이렇게, 싶어요. 작년에 전산 때문에 눈물이 났거든요. 보고회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논의 주제로 잡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예산은 부족해요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반납하는 예산은 맞아요. 또 많이 이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잔액 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돌보미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실무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복지부랑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남긴 잔액들을 좀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배정량에 보다도 예산이 남는 그러니까 배정량의 그 달성량을 채워가지고 남은 잔액 그 인원의 잔액보다도 생각보다 남긴 잔액이 좀 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그걸 어떻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곳과 예산이 좀 다르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제 통으로 나오지만 저희는 영역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전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팀장님하고도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예산은 자꾸 남는데 잔액은 발생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또 복지부랑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이제 논의할 내용이거든요,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남은 잔액부터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부터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까지 같이 모색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예산이 남는 게 저도 작년에도 남는데 왜 도대체 돌봄이나 종사자들한테는 제대로 사업 쓰이지 않을까가 계속 의문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좀 제대로 규모 있게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고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네. 좀 이렇게 개별적인 질문은 나중에 받고 저희 카메라 감독님 가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자들에게 적립을 해도 되는지 퇴직금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을 때 퇴직금이 꼭 월 60시간 이상자들에만 뭐 주어지진 않아도 된다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 퇴직금의 지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예산 상황에 맞게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60시간 미만에게도 줄 수 있으면 주어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60시간에 원래 기준대로 맞춰서 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뭐 전남 같은 경우는 60시간 미만의 돌보미 선생님들도 활동을 하시면 다 무조건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자체와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받을게요. 예, 그러니까 경북에서
총사업비가 기간별로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그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2013년도에 한번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됐었던 부분이라 지금 이제 팀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서 예산이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선에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걸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논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남기지 않으면서 정말 규모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계속 사업 안에서 주시면 저희도 그것이 현실 가능하고 그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중요한 안건으로서 다뤄 테니까요.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옆에 저희 서비스팀이 있는데 서비스팀에 17개 그 발달 지원 센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17개 양육 지원 수행 기관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렵고 수고하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열어놓고 크게 듣고 그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은 올해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강의 영상과 강남의 질의 상황은 저희가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 올려드리니까요. 유출만 안 하시면 저희 실무자들은 언제든지 계속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건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복지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해결되지 못한 거는 또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선 상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연대문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셨습니다.